자, 우리 9번 이어서 볼게요. Q는 이 3주기 바닥 상태의 원자의 XYZ에 대한 자료이다. 표 보시면은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수, 그리고 홀전자 수분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나와 있네. 그때 문제가 뭐야? X, Y, Z의 원자가 전자 수의 합, 즉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얘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 X부터 얘기를 할게요. X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2개라는 거 알고 있어. 아, 얘는 뭐다? X는 2주기 원소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얘를 통해서 2주기 원소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뭔가 봤더니 홀전자 수 분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3개가 됐대. 자, 얘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2주기인데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몇 개가 될 수가 있겠어? 자, 일단 1s 오비탈에 2개는 기본적으로 차 있겠죠? 그 다음에 2s 오비탈을 채우는데 2s 오비탈에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2s 오비탈에 2개 있을 수도 있겠다. 즉 각각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3개 아니면 4개가 돼야겠네. 그죠? 근데 이 값들을 홀 전자수로 나눈 값이 3이 돼야 된대. 자, 이 얘기는 뭐가 돼? 4를 어떤 정수로 나눴을 때 3이 나올 리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x는 2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이때 홀전자 하나가 있어야겠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x는 뭐가 되겠어요? 그럼 자, 1s 2개 차고 2s 하나 찼으니까 원자번호 3번 리튬이 돼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x 찾아줄 수 있겠고, 이때 원자과 전자수 구하면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수는 리튬 1쪽이니까 1개가 되겠죠. 기억 1 되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홀전자 수도 생각을 해보면 2s 오비탈 하나 있으니까 얘가 홀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홀전자 수 하나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y. 자, y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일단 홀전자 수 분의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6이 됐대. 이 얘기는 뭐가 되겠어? 우리 2주기 또는 3주기일 거냐, y는. 그럼 그때 s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 수는 최대 몇 개가 돼요? 자, 1s 오비탈에 하나 있으면 최소 3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다? 3s 오비탈에 2개 가득 차면 최대 6개까지 가능하겠다. 근데 얘네들을 홀전자 수로 나눴을 때 6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y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몇 개가 돼야? 6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y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s2까지 가득 차 있어야 되니까 전자 껍질이 3개가 돼야겠죠. 3주기 원소가 돼야겠죠. 자, 따라서 우리 니은 대신에 3 넣어줄 수 있겠고, 니은이 채워지니까 얘 아래도 지금 니은이죠. 여기도 원자과 전자수 3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y는 무슨 원소가 되겠어요? 3주기에 원자과 전자 3개 13족 원소죠. 3주기 13족이면 우리 알루미늄 되겠네. 그죠? 자, y도 알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Z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Z는 어떻게 구하겠어?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3개래. 3주기 원소네. 근데 이때 S오베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홀전자수로 나눴더니 그 값이 2가 되더라.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되게 하겠다. 자, 3주기 원소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가 몇 개가 되겠어? 3S오비탈에 하나 차거나 2개 차거나, 즉 전자수가 5개거나 6개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홀전자수로 나눴을 때 2가 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개가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럼 자동적으로 홀전자수는 몇 개가 돼? 홀전자수가 3개가 돼야 3분의 6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Z가 어떤 원소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3s에 2개 가득 차고요. 3p 오비탈 채우는데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우리 홀전자수가 3개가 되죠. 따라서 얘는 3주기 15족 원소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15족 원소면은 RQ인, 그쵸? Z는 인이 되겠고, 이때 원자과 전자수 5개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기억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 구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5죠. 네, 9 나오네요. 9번에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10번 볼게요. 다음은 산염기 반응과 이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반응 보니까 NH3, 그죠? 암모늄하고 HCl, 염산하고 만나서, 염화수소하고 만나서 지금 주어진 분자를 이루는 거 볼 수 있네. NH4CL입니다. 얘 흰색 연기 같이 생기는 반응인데,
지금 그 반응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문제를 봐야겠죠.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NH3는 가를 주는 물질이므로 루이스 염기이다라고 했어. 자, 이거 보시면 우리 그림 따로 판별할 것도 없이 루이스 염기가 나와 있네. 그죠? 루이스 염기 보시면 얘 뭐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 루이스 염기 전자쌍 주계였죠. 주계. 주계가 I였나 어이였나 맨날 헷갈려. 어이였나? I가 맞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전자쌍 주계였다. 아무튼 열린 결말. 얘가 I인지 어인지 난 기억 안 납니다. 자, 아무튼 우리 루이스 염기가 전자쌍 주계였으니까 자, 뭘 주는 물질이라고 해서 가는 당연히 전자쌍이 돼야겠죠. 맞는 거 찾아주시면 2번, 3번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네. 자, 일단 가를 통해서 우리 2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아래를 보니까 어떻게 돼? HCl은 나를 주는 물질이므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다라고 했어. 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얘는 양성자 주계죠. 양성자 주계. 자, 따라서 우리 나로 가는 건 뭐가 되겠다? 양성자 주계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10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루이스 염기가 뭔지 모른다,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리산이 뭔지 모른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얘를 보고 우리 어떻게 하자. 자, NH3가 뭔가를 주었대. 자, 그래서 뭔가 주었을까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NH4Cl이 되면서 질소하고 수소 사이에 새로운 결합이 하나 생긴 거 볼 수 있네.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질소에는 우리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거 알고 있죠? 왜? 15종 원소니까.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한테 줬겠다? H 수소한테 줘서 다음과 같은 결합이 생겼겠지. 이런 거 우리 대위 결합이라 그러죠. 비공유 전자쌍을, 그러니까 원래 공유 전자쌍은 전자를 하나하나 공유를 해야 되는 건데, 얘는 한쪽에서 두 개를 다 공유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자쌍을 주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림을 보고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는 비공유 전자쌍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다. 자, HCl에서 분명히 H를 줬어. 근데 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CL이 CL-가 됐어. CL이 CL-가 됐다는 건 주어진 HCl에서 어떻게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야. H+하고 CL-하고 분리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H+를 NH3에 줬구나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H+, 우리 수소 이온 또는 양성자라 부르니까 나에 뭘 넣어줘야겠다? 양성자 또는 수소 이온을 채워줄 수 있어야겠다. 10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1번 또 봐줄게요. 자, 표는 물질 가나의 구성 원소와 가나를 각각 완전 연소시켰을 때에 대한 자료이다. 표 보시면은 가는 구성원소 CH,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탄화수소고요. 나는 CHO,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이때 연소 생성물의 질량이 나와 있네. 각각 CO2, H2O 나왔네. 자, 이거 우리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험식 구할 때 쓰는 방법이죠. 자, CO2 나와 있으면, 자, 이 중에 탄소는 전부 어디서 왔겠다? 가에서 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탄소의 질량을 구해줄 수가 있겠고, H2O에서 수소는 전부 가에서 왔겠다 생각을 해서 수소의 질량을 각각 구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CO2 220g에 있는 탄소의 질량 구해주면 어떻게 돼? 220 곱하기 CO2 전체 분자량 44분의 탄소의 질량 12 곱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5 곱하기 12, 60 나오겠고, 자, 여기 탄소의 질량 60 써줄 수가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수소의 질량 구하면 어떻게 돼? 자, 전체 135g 중에, 자, 물의 분자량 18분의 수소의 분자량 2. 분자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써준 거죠. 수소의 원자량은 1인데 수소 2개 들어갔으니까 2가 된 거죠. 자, 얘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약분하면 9분의 1이고 9하고 135 약분하면은 15가 되니까 15mg이 나오네.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에서도 마찬가지죠. CO2 질량 같고 H2O 질량 같으니까 각각의 탄소, 수소 질량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우리 이 줄을 보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죠. 세 번째 열을 보니까 소모된 O2의 질량이 나와 있어. 자, 소모된 O2의 질량이 7W래. 얘는 우리 어떻게 구해주겠다? 자, 가에서는 CO2에 있는 O2 그리고 H2O에 있는 O 이 각각의 산소들이 어디서 오겠어? 전부 이 소모된 O2에서 오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물질 가의 구성원소에는 산소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 산소의 질량을 구해주면 소모된 O2의 질량 알 수 있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CO2 220g 중에 산소의 질량 얼마나 되겠어? 자, 220 중에 60만큼이 탄소의 질량이니까 220-60, 160만큼이 산소의 질량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H2O에서 산소의 질량 구하면 135-15고 산소의 질량 120이 나오겠습니다. 즉 소모된 O2의 질량이 뭐가 되는 거야? 7W equal 160 플러스 120 280이 되는 거네. 자, W는 몇이 되고 W는 40이 되겠고, 이때 나도 비교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160, 120 되겠죠? CO2하고 물의 질량 같으니까. 근데 소모된 O2의 질량은 6W래. 6W. 자, W가 40이니까 나에서 소모된 O2의 질량은 240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생성물에서의 산소의 질량이 280인데 소모된 O2의 질량은 40이래. 그럼 나머지 40이 어디에서 왔겠다? 나의 구성원소에서 왔겠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제 나에서 각각의 구성원소의 질량들을 우리가 찾아준 거죠. 이제 실험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가부터 실험식 만들어주면, 자, 탄소와 수소의 비가 어떻게 돼요? 자, 각각의 질량 60하고 15를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거죠. 탄소의 원자량 12, 수소의 원자량 1로 나눠주면 C 대 H가 뭐가 되더라? 5 대 15가 되더라. 즉 1대 3이 되는 거네. 자, 탄소와 수소의 비가 1대 3이니까 가의 실험식 뭐가 되겠어요? CH3가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나도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자, C 대 H 대 O는 자, 각각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라. 12분의 60대 1분의 15 그리고 40을 또 16으로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각각의 B 구해주면 5대 15대 16분의 40이니까 2분의 5가 되겠고, 한 번 더 써주면 탄소 대 수소 대 산소는 10대 30대 5가 되겠죠. 5로 한 번씩 나눠주면 2대 6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나의 실험식 뭐가 되겠다? 나의 실험식은 C2H6O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6 같냐 왜? 5다. 여기가 6이고요.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W는 40이죠. 틀렸고요. 니은. 나의 실험식 맞네요. 그럼 디귿. 1g당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우리 디귿 속지 마세요. 1g이라고 썼지만, 자, 만약에 여기서 1g당 수소 원자수를 물어보거나 또는 1g당 탄소 원자수를 물어보면, 자,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서 분자수 1g당 분자수하고 그 한 분자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비로서 나타난 거잖아. 즉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를 구하라는 건 뭐나 마찬가지다. 굳이 1g이라고 볼 거 없이 한 분자라고 보자. 왜냐하면 1g당 탄소와 수소의 비나 한 분자당 탄소와 수소의 비는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1g 속에 가만 들어있거나 나만 들어있거나 둘 중 하나잖아. 가만 들어있으면 탄소와 수소의 비는 결국 실험식의 비와 같을 거고, 나도 마찬가지죠. 나만 들어있으면 탄소와 수소의 비는 실험식의 비와 같을 것이니까 가와 나는 모두 1분의 3이 되겠다. 여기도 2분의 6이니까 1분의 3이 되겠죠. 가와 나.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11번에 니은 디귿 맞는 거죠. 정답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 그림은 원자 XYZ의 전자배치 모형을, 그리고 표는 XYZ의 플로린 화합물 가나다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자, 이때 옳은 설명을 보기에 쓰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XYZ 원자를 찾아주는 게 좋겠죠. X는 딱 봐도 뭐야? 전자 껍질 하나에 원자까지 전자 하나, 1쪽이 1쪽 수소 되겠고요. Y는
전자 껍질 2개,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 2주기 15족이 되겠네.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Z는 전자 껍질 3개,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3주기 1족 원소, 나트륨 되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가나다 각각의 화학식 고쳐주면 뭐가 되겠고, HF, 얘는 NF3, 그리고 다는 NAF가 되겠고, 자 이때 우리 보기 보면 되겠죠. 자 기억, 가는 동위결합 물질이다. H 비금속, F 비금속, 비금속 화합물끼리 결합했으니까 공유결합 물질 맞죠? 그다음 니은, 나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한다. 자, 나 NF3잖아. 그러면은 질소 중심으로 플로린 이렇게 3개 결합하는 거죠. 자, 질소하고 플로린 각각 비공유전자상 몇 개 있어? 질소는 하나 있는 거 알고 있고 플로린은 3개씩 존재하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모든 원소가 옥텟 규칙 만족하겠다. 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다가 나보다 크대.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죠? 다는 뭐야? Na, 금속, F,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물질이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이고, 나는 공유결합 화합물이잖아.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 갑자기 말이 안 나네.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한 화합물이니까 당연히 이온결합 화합물은 물에 녹으면은 Na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로 분리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전기가 잘 통하겠죠. 반면 나는 이온화가 안 되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겠다. 다가 나보다 큰 거 맞습니다. 자, 12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정답 5번이네요. 자, 다음 우리 또 넘어가서 13번 봐줄게요. 그림은 탄소수가 4개인 탄화수소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들 나와 있는데 우리 탄소수가 4개인 탄화수소면은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탄화수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슬 모양이냐 고리 구조냐, 그러니까 사슬 구조냐 고리 구조냐 둘 중 하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사슬 구조만 놓고 얘기하면 사슬 구조는 우리 몇 개로 나눌 수 있어? 3개의 탄화수소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죠? 어떤 종류? 자, 알케인. 쓰는 건 참 쉽지 않네요. 그냥 말로만 할게요. 알케인, 그 다음에 알켄, 그리고 알카인이 있었죠. 자,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우리 분자식은 어떻게 일반할 수 있었어? 알케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슬 모양 탄화수소로서 포화 탄화수소라고도 하죠. 그래서 CnH2n 플러스 2의 분자식을 가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알켄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사슬 모양 탄화수소, 그래서 CnH2n이다. 자, 이중결합이 있다는 건 불포화 결합이 있는 거므로 얘는 불포화 탄화수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카인 같은 경우는 삼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탄화수소 CnH2n-2가 됐었습니다. 자, 그때 탄소수가 4라고 했으니까 자, 가능한 탄화수소는 뭐가 되겠어? C4H, N 대신에 4 넣은 거니까 10, 그리고 C4H8, 그리고 C4H6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문제 조건을 보시면 이제 가나다 각각 1몰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H2O의 몰수비가 3대 4대 5다라고 했어요. 자, 물이 생성될 때 이 중에 수소는 전부 어디서 오겠어? 탄화수소 가나다에서 오겠죠. 근데 얘네들의 몰수비, 즉 물의 몰수비는 우리 수소의 몰수비로 바꿔줄 수 있겠네. 수소의 분자수 비가 3대 4대 5가 됐대.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가 되겠다? 가는 뭐가 되겠다? C4H10이 돼야겠다. 그죠? 그래서 수소수가 10개였었고 나는 수소수가 8개, 가는 수소수가 6개가 됐었겠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우리 다는 딱 봐도 이제 C4H10인 건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다는 우리가 분자식을 바로 써줄 수 있지만 나는 아직 분자식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탄소수가 이렇게 나왔지만, 자, 우리가 예시로 든 거는 사슬 모양 탄화수소만 예를 들었어. 근데 고리 모양 탄화수소, 이 탄화수소가 고리 구조를 이룰 때도 같은 분자식을 가지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나를 우리가 판별할 수는 없겠다. 대신에 분자식만 써주면은, 구조식이 아닌 분자식만 써주면은, 자, C4H10, 얘가 C4H8, 얘가 C4H6가 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되겠죠. 가에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각은 모두 180도래. 자, 이걸 보고 우리 어떤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가는 일단 삼중결합이 있을 걸로 추측이 돼요. 왜냐면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각이 180도가 나오려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자,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탄소 4개를 그렸을 때 어디에 삼중결합이 있어야 전부 결합각이 180도가 되겠어? 가운데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기도 이렇게 잘라도 직선구조, 이렇게 잘라도 직선구조가 돼서 결합각이 모두 180도가 되겠다. 자, 그럼 이때 수소 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수소 채워주면은 자, 여기 채워줄 수 있겠고 여기 채워줄 수 있겠죠? 아, 얘가 가가 되겠다. C4H6.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은 어떤 구조 가지는 거 알고 있어?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에서 CCCC 탄소와 탄소 사이에 전부 단일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선 그어주면은 얘가 C4H10이 되겠네. 자, 단은 찾아줄 수 있고 그 다음 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C4H8이면 얘가 고리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을 봐야 된다. 자, 수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한 탄소 원자의 수는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다, 그 다음 가의 순이다. 일단 가부터 보시면은 수소 두 개랑 결합한 탄소 원자는 없죠. 자, 가는 빵 개야. 그 다음에 다는 몇 개야? 수소 두 개랑 결합한 탄소 원자는 두 개네. 자, 다는 두 개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즉, 나는 수소 두 개랑 결합한 탄소 원자 수가 두 개 이상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켄을 그려주면 탄소 이렇게 넣고 하나 이중결합 그려주면 수소 두 개랑 결합한 탄소 원자 수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 여기도 하나 더 있구나. 두 개까지 나오네. 두 개. 얘하고 얘. 수소 두 개랑 결합한 탄소가. 그런데 다보다 많아야 된다면 두 개 이상이 돼야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돼야겠다. 이런 불포화 탄화수소가 아닌 사슬 모양이 아니고 고리 모양으로 바꾼 포화탄화수소가 돼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 탄소가 사각형을 만들도록 결합을 해줘야겠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자, 각각의 모든 탄소가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죠. 모든 탄소가 수소랑 결합하는 거 볼 수 있죠. 얘도 수소 두 개, 얘도 수소 두 개, 얘도 수소 두 개, 얘도 수소 두 개가 되니까 아, 이렇게 되면 나는 수소 두 개랑 결합한 탄소 수가 4개가 돼서 제일 많게 되겠구나.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조건 맞게 가나 다 전부 정해줬죠. 나는 C4H8입니다. 자, 이때 보기 봐줄게요. 기억. 가에는 삼중결합 있죠. 기억 맞고요. 니은. 나는 사슬 모양 아니고 고리 구조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는 포화탄화수소. 그쵸? 전부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포화탄화수소 맞습니다. 그럼 13번에 기억 디귿 맞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4번 또 봐줄게요. 표는 수소 원자의 전자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선 1, 2, 3에 대한 자료이다.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n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고 자, n은 주양자 수이다 라고 했어요. 아, 말이 이상한가? n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n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표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선 2가 제일 잘 나와 있죠. 자, 2부터 보시면은 주양자수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이네. 자, 그때 파장이 5가 됐다라고 했어. 자, 근데 우리 파장 람다죠, 람다. 람다는 에너지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람다와 에너지는 반비례하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2를 기준으로 보면 선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 자, 파장의 2는 5고 3은 20이니까 4배 차이가 나네. 이 말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다? 반대로 선 2가 선 3보다 에너지가 4배 크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선 2에서의 에너지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2에서 1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써주시겠다.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3이 나오네. 자, 에너지가 4분의 3이에요.
근데 선 3은 얘 4분의 1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에너지가 몇이 되겠다? 16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럼 선 1에서의 파장은 4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선 2에서 에너지 4분의 3보다 얼마만큼? 4분의 5배만큼 크겠죠? 얘가 선 1에서의 에너지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4, 4, 16분의 15가 나오네. 자, 여기 16분의 15 쓸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이거 각각을 얘기해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16분의 3은 우리, 마이너스 16분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1 얘랑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우변 계산하면 좌변 되는 거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 16은 4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선 3은 어떨 때 방출되는 빛이겠다. 자, 저 주양자수 4에서 주양자수 2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이 3이 되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죠? 자, 또 우리 선 1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16분의 5니까 16분의 5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16분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 1에서의 전자전이는 4의 제곱분의 1이고 얘는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주양자수 4에서 주양자수 1로 떨어질 때 전자전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 상태에서 보기 봐주면 되겠죠. 자, 기억 A는 B 플러스 C이다. 자, A가 16분의 15고 B는 4분의 3, C는 16분의 3이죠. 계산하면 16분의 15 이퀄 4분의 3 플러스 16분의 3. 자, 얘가 16분의 12가 되니까 16분의 15 나오네요. 기억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 전자전이로 봐도 되죠. 자, 3 그러니까 B 플러스 C라는 건 선 3 플러스 선 2잖아. 그러면 4에서 2로 떨어지고 2에서 1로 떨어지니까 최종적으로는 4에서 1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같은 얘기 되는 거죠. 기억 맞고요. 니은 가는 4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선 3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발머 계열 중 가장 길다. 자, 발머 계열 하면 우리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은 주양자수 2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파장의 빛이고, 자, 이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길다는 건 얘가 가진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거죠. 그럼 발머 계열 중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전이 뭐예요? 3에서 2로 떨어질 때 전자전이죠. 따라서 우리 3 같은 경우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얘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좀 길게 얘기하자면 발머 계열 중 두 번째로 긴 녀석이 되겠죠. 파장이. 따라서 디귿도 우리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가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길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14번의 기억만 맞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조금 천천히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다시 풉시다.